안녕하세요. 김지혜 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 낡은 달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달력 한쪽 모서리엔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죠. 아마도 중요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가 왜인지 조금씩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이 말이죠.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 새로운 꿈을 품고 도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이름은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일부 달콤한 시작. 김정호 씨, 67. 그의 손가락 끝이 스마트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채소들이 정렬된 하얀 선반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첨단 시설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설렘이 그 작은 눈과 주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다. 그의 목소리는 중얼거림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벌써 1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받은 예금 잔고 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그 숫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돈이 어떤 미래로 변해갈지 상상하며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농업 관련 팜플렛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월 300만 원 수익, 정부 지원으로 안전한 농업 투자, 미래 농업의 혁신, 당신의 기회, 형형색색의 글씨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엌에서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남편의 어깨너머로 보이는 그 팜플렛들을 볼 때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곤 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남편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의 안경 렌즈를 살짝 흐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정성스럽게 닦으며 다시 한번 팜플렛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밝은 미래를 그리며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새로운 계절의 전령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김정호 씨에게는 그 바람 소리마저도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2부 첫 번째, 균열. 한 달 후 스마트팜 업체의 사무실. 번쌍한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 20층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서류들 사이사이로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명란이라고 적힌 스티커들이었죠. 영업 담당자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정장 차림의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짓을 크게 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호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그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4억 3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처음 팜플렛에서 본 것은 2억이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의 귓속으로는 그 말들이 점점 멀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죠.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3억 2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말이죠. 사무실의 대형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갑자기 아득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작게 보이는 사람들,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목소리에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웃음 뒤로 무언가 계산적인 차가움이 스며들고 있었죠. 김정호 씨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글씨를 쓸 때는 전혀 문제없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치 운명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구급차 소리였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경고의 신호처럼 들렸지만 김정호 씨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삼부꿈이 현실이 될 때. 6개월 후 경기도 외곽 한 농업단지. 새하얀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초록색 채소들이 가지런한 선반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그 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웃음과 함께 깊어져 보였고 입겸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미소 속에 미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러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기계음이 그를 맞았습니다.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 딱딱거리는 제어판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처음에는 신기했던 그 소리들이 어느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 pH 수치. 김정호 씨는 안경을 쓰고 벅고를 반복하며 그 작은 숫자들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이상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매뉴얼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A4용지로 수십 장에 달하는 복잡한 설명서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문 용어들과 영어 표기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게 했죠. 결국 그는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출장비 15만 원을 내고 기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단한 센서 청소 문제였지만 그는 그것조차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정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은 오전에 비해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구부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정호 씨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불안감이 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부 현실의 벽. 1년 후 같은 하우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들로 가득했고 눈빛은 예전의 희망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하우스 한쪽 구석에는 말라비틀어진 채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병충해로 인해 전체 작물의 60%를 폐기해야 했던 흔적이었죠. 그의 손에는 병원비 영수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혈압약 처방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 대출 이자. 매월 나가는 돈만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좋을 때도 20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톡톡톡 차가운 플라스틱 버튼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계산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출 연장에 대한 상담이었죠.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 뒤로 미묘한 압박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 수익 상황을 봤을 때 추가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정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예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하우스가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정호 씨.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워져 있는지 느끼며 그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며 마치 그들의 절망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오부 깨달음의 순간. 6개월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물처분이라는 팻말이 붙은 하우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4억 3천만 원을 들인 시설이 이제 1억 5천만 원에 내놓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중개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져 있었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안도감이 그의 표정에 스며들어 있었죠. 3억 가까운 손실이네요. 중개인의 담담한 말에 김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큰 손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매달 쌓이는 적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김정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온 전단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텃밭 가꾸기 모임 회원 모집. 소박한 글씨로 쓰여진 그 전단지가 지금의 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마무리, 희망의 메시지. 집으로 돌아온 김정호 씨. 아내와 함께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화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작은 새싹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첨단 시설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조용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있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향한 시작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투자나 사업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우리 능력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